예, 참 머리 좋으신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원영 위원장님은 태백 정선 민주당 위원장이시죠? 태백 정선 동해 삼척. 네 군데요? 네. 와, 거기 선거하느라 힘들겠다. 엄청 넓죠. 한번 하셨었죠, 전에? 2008년도에 한번 출마했었고요. 네. 12년도에는 제가 예비 후보에서 끝났었죠. 아, 그래요? 아, 최영주 위원장님도 전주시죠? 네,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오늘 새벽차 타고 올라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주에서 KTX 요즘 좀 많이 빨라졌죠? 그럼요. 1시간 반 정도.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또 여기 오는 게 용산역에서 오는 게 좀 많이 걸리더군요. 용산역에서요? 네. 아, 용산역에서 예.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는 김포를 뭐 서울 한다 그래도 지역적으로는 통합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용산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렇습니다. 전철 타고 예. 걸어오고 그러면 1시간 가까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 공세죠. 그렇군요. 두 분께서는 이제 이번 선거에 출마하십니까? 예. 아, 출마하십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12월 12일인가 그때 예비 후보 등록을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요. 아. 자, 그 최형재 부의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정운천 의원하고 붙었었습니까? 20대. 네. 몇 표 차로 졌어요? 문제였죠. 111표 차이로 낙선했죠. 야. 그런데 뭐, 111표 차이로 낙선했고, 예. 또 그때 이제 호남이 28석인데, 네. 25군데가 낙선했어요. 그때가 우리가 안철수 신당 네, 만들 때입니까? 네. 아. 그런데 그래도 세 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세 곳은 될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떨어진 것은 저한테 이유가 있다. 제가 부족한 거였다. 이렇게 반성하고 또 민심이 그렇게 무섭구나. 또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게 쉽지 않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죠. 네. 저도 이제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는데 처음 뵈니까 인상이 굉장히 아주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때의 111표? 네. 그 이유는 뭐 개인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선거를 구도, 뭐 이슈, 인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구도에 있어서 이제 아마 그때 그 전라도의 호남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주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바람이 뭐 선거 발매에 세게 불었고 네. 또 이제 저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었고요. 예. 최영재 후보님은 이제 최영재 아주 후보는 아니시죠? 최영재 정책위 현재 민주당 부의장이시죠. 그 전주를 얘기 좀 할까요? 네. 그 지난번에 보궐선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못 나오셨죠.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으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천을 잘못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후보를 내지 않았죠. 네, 잘한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로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나 당이 그렇게 결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당이 결정했기 때문에 흔쾌하게 따랐고 결과를 지켜봤는데 되게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었죠. 네, 그때 진보당의 네,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강성희 후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백은정 대표님과 또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서 그렇죠. 그래서 태권도 하시는 그 후보께서 사실은 한 일주일 전에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주일은 좀 더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10%를 얻었죠. 10% 이상 얻었죠. 예. 10%는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특히 아주 그 지역에 다니실 때 세 분이 네. 이렇게 다니실 때 삼총사가 엄청 인기를 얻었고 그랬어요? 아마 막판에 그분들은 아마 당선권에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래서 봐요. 그 제가 아는데 캠프에서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10%는 배은정 대표님과 우리 이제 누구야 갑자기 생각난다. 우리 정 회장, 안혜옥 회장님과 우리 정대택 회장 세 분이서 그냥 삼총사로 전주 시내를 누비고 다녔는데 뭐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회자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또 솔직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공약
걸 이야기할 때 내가 뭐 윤석열이 탄핵으로 나왔지 뭐 이게 1년에 뭐 하려고 나온 건 아니다. 사실은 그때 이렇게. MBC 토론회 국론장에 맞습니다. 나가서 그 얘기를 처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안혜옥 기장님이?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이 진보당 의원이고 또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 또 2분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그리고 물론 이제 저 최형제도 상당히 득표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영주 후보님은 이 태백정선 동해삼척은 우리 누굽니까 갑자기 한호연 위원장이 혼자 계시지만 네. 그쪽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잘못 모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 우리 미워하겠다. 민주당에서 한 6분 정도 거론한데 그분들은 아마 모셔야겠네, 그분들도 저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분이고 좋은 분들이어서 네. 보통 이제 호남은 공천만 되면 다 당선이다 이렇게 해서 좀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러네. 전혀 그렇지 진보당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예,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민주당 공천 과정이 되게 어렵죠.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천 과정을 이런 유튜브나 또 진보적인 언론에서 다뤄줌으로써 네. 전북 또 호남의 정치인들을 좀 회자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호남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선거 때만 중요하다고 하지 사실은 이런 평소에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어요. 특정 정당의 후보를 부를 수 없다라든지 또는 이제 공천이 결정되고 나면 거기는 뭐 호남 하나 한 곳이니까 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좀 많이 불러서 검증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묻고 나머지 6명 후보를 다 부르려면 저희들이 이 토요일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주를 내려가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을 수 있죠. 뭐 여론을 좀 봐서 좀 앞서가는 후보들을 부를 수 있는 거고. 그 전주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보궐선거를 네. 여쭤봤는데 보궐선거의 의미가 이번에 본선거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 당시에 안혜욱 후보가 우리 이제 누굽니까? 제가 좀 방송을 좀 오래 하니까 정신이 없는데 정대태 회장님이랑 네. 병은정 대표님이랑 세 분의 삼총사가 네. 전주를 휘달면서 사실 바람이 일어난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전주 시민들이 거기가 또 도심 지역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예, 많고 신도심. 예, 신도시인데 거기서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교훈들 이번 본선거에 최영주 후보님 이제 선거 전략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 시민들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어떻게 뭘 표시를 할 방법, 분노 표시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로 오히려 투표로서만 예,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강서구도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분노 표출할 방법이 없다가 투표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내년 총선에서 그럴 기대를 하는데 어떤 네. 전주 시민들도 보궐선거에서 가장 윤석열에게 강력하게 저항했던 우리 안혜혁 후보에게 10%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를 준 것이고 또 진보당 후보도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었거든요. 네, 진보당 후보도 민주당을 대신한 민주당의 소리 또 더 나아가는 진보적인 소리를 같이 내서 그 표가 몰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주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분명하게 싸워라. 분명히 그리고 싸워라. 진보적인 색깔을 내라. 그리고 실력을 보여줘라.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보적인 시가 강력하게 싸우는 것과 함께 실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십니까? 생각합니다. 그런 기운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을 중심으로 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중심으로 만나서 신뢰를 얻어가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주을이요? 그렇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저 전북 지역이 전북이 그렇겠죠. 예, 전북이 예. 다 그런 거여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경선 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고 같이 그래요?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과 동일체로 여기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거를 한 2번 본선을 치렀기 때문에 네. 지역의 속사정, 인지도는 상당히 있으시겠네요. 뭐 인지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속사정, 여러 정책에 대해서 지역 정책 또 정부 정책 뭐 등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갖고 있어서 또 이제 체내화된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선거 토론회는 아니니까요. 설득력을 예. 갖고 있습니다. 선거 토론회는 아닌데 제가 여쭤보신 거 네, 같죠. 네. 그 최영재 후보님께서는 그럼 윤석열과 어떻게 싸우실 생각입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실은 뭐 가장 가까이 있으면 좀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비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또 외교에 있어서는 미일 중심으로 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적으로 돌리고 네. 또 국내 정치에서 대통령이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자꾸 유발시키고 이념 전쟁을 하고 이래서 비정상적인 건데 하나하나 다 비판할 거 비판하면서 고쳐 나가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주 시민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아유, 내가 해도 대통령 저 정도는 더 잘하겠다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훨씬 조롱이 더 잘하죠. 훨씬 더 잘하죠.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 싸울 거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의 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탄핵 사유가 분명해진다면 또 탄핵까지 해야 되는 네. 뭐 그런 그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게 선거 들어가시게 되면 토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전주 같은 경우는. 네. 자, 아무리 전주에 지금 이제 예정하고 윤채영주 후보께서는 공천 룰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스템 룰은 공천한다고. 뭐 정해져 있죠. 네, 좋아요. 당원 50%,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네. 정해져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뭐 여기는 거기는 민주당 현역이 없으니까. 현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나으시겠네요. 그 평가는 없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네.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다 동의하고 후보들도 열심히 뛰면서 이제 네. 승복하고 예. 또 그 하나가 돼서 싸울 자세가 충분히 다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만은 진보당과의 이제 대결 구도가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강승희 후보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지금 네.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오면은 네. 그 혼자 피켓 들고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게 또 진보당 분들이 보면은 그 대중적으로 참 많이 파고들더라고요. 굉장히. 뭐 충분히 그것이 민주당이라는 메리트 하나, 전통적인 고유의 어떤 뭐 장점?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리스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 진보당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만 저희 민주당은 지금은 여러 후보로 나누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뭐 여론 지형이 네.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경선이 끝나고 하나로 모아지면 예. 또 과거의 민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 말씀은 뭐냐면 거기 당선된 강성희 후보가 그 당시에 국회에서 시정님이 네. 시정님 무슨 뭘 들었죠? 피켓. 줄일 거는 예산이 아니라 당신의 임기다. 네, 그랬죠. 네, 네, 네. 정확하게 찝었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만두란 얘기 네,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나오면 전주 시민들이 그걸 많이 봤을 텐데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물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김영민 의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약하잖아요. 좀. 지금 시기를 막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 제가 평가하기에는 네. 그렇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금 여러 역할을 네. 그러니까 촛불 집회라든지 또는 뭐 탄핵에 대한 준비라든지 네. 이런 당원들이 열심히 좀 하고 계시고 예. 또 이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싸움도 싸움이지만 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예. 그러면 정권 교체는 어느 당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어떤 주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점을 충분히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으로 접근하면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현재 높기도 하고 또 그런 실력을 보여주면 유권자들께서 네. 역시 민주당이다 이렇게 다가올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제가 보니 강성희 후보보다 더 다른 부분들을 보여줘야 할 텐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제가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지지해서 한 얘기 아닙니다. 투쟁뿐만이 아니라 또 그 틀을 전체의 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에 대한 능력 네. 또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고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게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0시 때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한학년 위원장님은 향후 정국을 어떻게 보세요? 향후 정국 어떻게 진행될 거다.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좀. 참 어려운. 네, 이제 오늘 이제 의총에서 통과하면 누굽니까? 저 이동관이가 내일 이제 탄핵으로 본회의장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공세는 또 이제 특검도 있고 연말에 특검 이제 페스티벌이 다 끝나니까 김건희 특검과 또 대장동 특검도 있고 최상병 문제, 강원도에서 그 문제가 굉장히 예민할 것 같은데요. 최종근 상병 문제 이런 부분들이 쭉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탄핵은 우리가 이미 한번 했잖아요. 이상민 네. 장관 탄핵을 한번 했고. 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뭐 죄가로 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네. 지금 이거를 탄핵하는 시점이 맞냐?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쪽 당에서는 계속 뭐 탄핵 전문 정당이 아니냐 뭐 이런 그렇게 얘기들을 지금 들고 치고 있죠. 나오는데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민생에 집중하는 걸 보여주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훨씬 좋은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직접 뛰시는 저는 이 분의 문제는 얘기죠. 조금은 네. 다른데 전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전주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탄핵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데 탄핵에 대해서 역풍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 탄핵하기 전에 국민의 요구,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이 잘라야죠. 근데 그거를 못하고 이렇게 예.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저는 이동관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이미 뭐 깐죽거리거나 또 뭐 이런 형태로서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고 예. 또 그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어서 좀 두고 봐도 예. 뭐 무방하다. 다만 이동관 위원장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 시작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 반헌법적 예. 또는 반법률적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또 맞습니다. 통제하려고 예, 하는 거고 예. 인사도 뭐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지금 하고 예. 있는 이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는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된다. 이걸 뭐 오히려 역풍이다 이런 거 염려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듣지 않아서 네. 오히려 지탄받는 이런 걸 염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벌써 마지막입니다. 네, 10시가 넘었습니다. 네. 선거운동 차원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른 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그런 거 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예. 일단은 당이 이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축구에서 이기려면 공격수를 뽑고 네. 우승하려면 수비수를 뽑으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방위적으로 저 국민의힘 또 윤 정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국지전을 할 정도로 뭐 국지도 예산을 쟁일 정도로 네.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 네. 또 실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격해내는 것 네. 이것을 우리 민주당에서 통합을 통해서 팀플레이를 통해서 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라북도가 지금 사실은 농담 삼아 삼중고라고 하거든요. 수도권으로부터 또는 영호남에서 호남에서도 또 전북은 소외받는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전북에 이제 특별자치도를 시작하니까 네. 특별자치도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공약했던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예를 들면 저는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저 아리백 선도 지역으로 해서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이제 두 가지 측면, 미래의 의제도 좀 저희들이 개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출산과 노인 문제, 네. 또 알겠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 또 지역 소외 문제인데 예를 들면 기후 변화 같은 게 제가 이제 환경 운동을 할 때 예. 이런 지역 전북에서 예.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 운동가로 뽑힌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전주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정부 정책과 시민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참여를 통해서 이거를 기후 변화를 막아내는 것, 예. 그 의제를 선점하는 것. 예. 특히 이제 저 진짜 그래요. 끝으로 그 지역 소외 문제에 대해서 또 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서울의 시각으로 보면 지역에서 자꾸 징징거리고 뭐 부탁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7, 80년대에 사실은 지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또 저임금에 받고 있는 노동자를 먹게 살리기 위해서 농민들이 저고가로 희생됐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과 지역이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렇죠. 이제 전라북도의 시각으로 지역의 시각으로 내 거 이자쳐서 내놔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져 있고 지역은 말라져 있는데 이걸 균형이 있어야 네.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알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 이런 점에서 전 지역 소외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정말 의원님이 더 하신 말씀이 많은 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자리를 네.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경선에서 좋겠습니다. 이기시면 또 네. 이기시겠죠. 네. 다른 분들은 또 쟁쟁한 분들이 많으니까